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 중요한 공지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이렇게 가면 강의 요강과 일정을 내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우선 시험 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이 학교 정책에 따라 6월 22일 또는 24일 양일 중에 한 군데 이제 그 학부에서 스케줄링을 할 겁니다. 그 강의실 배정을 강의실은 우리 원래 전산실 수업이기 때문에 그 사합 214 또는 215호 양쪽을 다 쓸 수도 있고 한쪽만 쓸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일이나 24일에 중간하고 기말 시험을 한꺼번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들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10장 이후에 11장, 12장, 13장, 14장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비중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에 그러니까 뒤에 하는 거는 앞에 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조금 성적의 편차가 아주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의 분포를 보면 내가 예상하기로 이렇게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쌍곡선이 그려지는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고 또 못하는 학생들은 좀 못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시험은 일단 오픈북과 노트입니다. 그리고 엑셀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절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산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엑셀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절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프로그램 클릭하는 순간 그게 발각이 되면 엑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발각이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 협력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 학책이 정한 최대한의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실러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를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요 성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중간하고 기말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네요. 그 중간하고 기말 시험을 그러니까 기말 시험의 비중이 이제 60%가 되겠죠. 그죠? 기말 시험의 비중이 60%다. 6월 22일 또는 24일 날 본다. 퀴즈는 20% 그대로고 지금까지 오늘 본 퀴즈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퀴즈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현재 여러분들이 5월 27일 본 퀴즈로 모든 퀴즈를 다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중에 6번 퀴즈를 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기술상의 문제로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고 5개 총 지금까지 본 5개의 퀴즈 중에서 각 학생별로 제일 못 본 점수 하나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각 퀴즈별로 그 점수를 이제 100점으로 환산을 할 거니까 모든 퀴즈
5개의 퀴즈가 다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100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각 학생별로 제일 못한 걸 하나를 빼고 제일 학생별로 제일 잘한 거 4개만 가지고 평균을 내서 20%의 성적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와 출석이 10%고 지각을 한 번 한 학생은 0.5점, 지각 2번 하면 결석 1번과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적에서 90점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성적을 이렇게 그 엑셀로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비중하고 같이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요 전체 성적 점수가 지금까지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되고 뭐 지금까지 중간 기말 시험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것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죠? 요것만 놓고 가지고 보면 자기가 몇 점이 까였는지 몇 점이 감점이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A+. 뭐 제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50%를 뭐 A를 주라 뭐 그런 게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제가 학교에서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적을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걸 계산을 해보고 이거 이상이다. 이거 정도면 내가 이 점수를 받겠구나.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그 상대평가 기준으로 제가 한 20% 이상은 A를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0%, 20%의 30%는 A를 줄 거고 35%는 A 마이너스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35% 이상은 무조건 A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B 플러스는 이제 반 이상이 다 B 플러스를 받는다. 70% 이상은 B 마이너스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70점 미만, 60점 미만 또 이 밑에 있는 점수도 정확하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F 학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D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D 학점도 60점, 70점에서 60점 미만, 60점 미만에서 50점까지는 이제 D 학점입니다. 근데 혹시 자기가 D 나올 것 같은데 저는 F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은 미리 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적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강의 일정을 이제 불가피하게 학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1장부터 14장 요까지는 제가 이제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이상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교과서의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을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학교에서는 그 두 학기에 걸쳐 가지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빨리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챕터를 더 다루는 거는 사실 옥신 같아서는 한 15장 정도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수업을 나가지는 않고 다중회귀 분석의 그 약간 소개 정도만까지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한 3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3시간 다는 아닐 겁니다. 한 팀당 15분, 그러니까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트랜지션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팀 발표하고 그 다음 팀 발표하는데 이게 좀 이전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웹엑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엑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요청하는 그 주소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가 또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웹엑스 사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 발표는 6월 8일, 10일, 15일 날 진행이 되고, 각 조별로 발표 순서는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강의 때 그 엑셀을 가지고 랜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 발표 순서를 랜덤하게 우리 수업에서 배운 어떤 내용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조별로 우리 11개 조가 있는데 11개 조를 랜덤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발표가 여러분들 15일 날까지 이제 끝나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진행합니다. 리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뭐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들, 지금 우리 그 Q&A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퀴즈의 어떤 답이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틀렸던,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그런 답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리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올리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잘 모르겠던 거 이런 거를 Q&A에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리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게 되고, 이 둘 중에 하루에 시험을 보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4일날 시험 보면 22일날 수업은 없습니다. 없고, 반대로 22일날 시험 보면 24일날 수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기말고사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엄청난 로드가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로드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때는 수업을 그 시험만 보고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일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요거 위주로 그대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학기를 마무리를 할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지금 공지사항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6월 8일, 10일, 15일 이때는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수업인데 우리가 월, 수, 1시 30분이죠. 수업 시간이. 그때는 요 웹엑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웹엑스로 발표도 하고 웹엑스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뭐 얼굴을 제가 얼굴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되고, 그 얼굴을 나오면 제가 얼굴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사진은 제가 이 수석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그 자세한 웹엑스에 관련된 내용은 또 조금 더 너무 일찍 얘기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아마 다른 수업에서 웹엑스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발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웹엑스에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그냥 마이크를 켜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지사항을 좀 길게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수업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회귀 분석을 공부를 했습니다. 회귀 분석을 공부를 했는데, 회귀 분석 공부하기 전에 상관 분석을 먼저 공부를 했죠. 상관 분석에서 이 중요한 거는 상관 분석, 상관 계수의 의미, 요거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계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 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에서의 유의성 검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엑셀은 계산하는 것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 가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요거 표나 그 T 분포 표나 아니면 엑셀을 이용해서 기강력도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엑셀을 이용해서 T 통계량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P 값을 구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요걸 이제 그 엑셀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실제 하나씩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다르고, 요거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요거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학생이 T 분포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나, 뭐 가설 검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들을 이 학생이 정확히 알고 있나, 그걸 테스트하기에 상당히 좋은 게요, 그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회귀 분석을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의 선형 회귀 분석은 시기 1차식인 거, 1차식인 거를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단순 회귀 분석은 그 회귀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 이게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 A와 B를 구하는 식은 각각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엑셀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떤 학생이 Q&A에 이걸 이제 물었는데, 자, 요걸 보면 이 수업 12장 48분에 A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에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걸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한 걸 보면 그냥 평균 구해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자, 요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12장 48분이죠. 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가 이제 제가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연습 문제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자료실에 다 올렸었죠. 그죠? 혹시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장의 자료 파일 여기에다가 이 연습 문제에 있는 자료들을 다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죠? 이게 좀 우리가 아는 자료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죠? 우리가 아는 자료는 이런 모양으로 이 세탁 사이클 타임이 각각 18, 20, 22, 24에 따라 가지고 세제 브랜드 A, B, C, D가 있고, 각 세제 브랜드의 이제 반복 횟수가 2회가 되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을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학생이 물어본 게, 아, 이거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문제를 잘 보면 각 세제별로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균, 이거 두 개의 평균, 이거 두 개의 평균. 그래서 그걸 그리는 게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평균을 내가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아예 제공을 했는데, 각 분이고, 각 브랜드별로, 요거는 이제 요 두 개를 평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평균값이 아닌데. 자, 여기 평균값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자, 일단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는 거를, 평균을 구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아주 엑셀에서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요거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테이블. 회사 같은 데 가면 이 기능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요 삽입 메뉴로 가야 돼요. 삽입 메뉴로 가가지고 피벗 테이블 요걸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처음에 이제 표 범위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표 범위는 요 데이터가 있는 요걸 그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걸 그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어디다가 결과를 출력을 할 거냐. 제가 이제 요 편의상 이제 여기다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잘못됐네. 자, 이 범위는 그대로 이걸 그대로 지정을 해주고, 그죠? 그대로 지정을 해주고, 요 기존 워크시트 여기에, 그죠? 내가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라 이거예요. 결과를.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헤더가, 데이터 자료의 헤더가 브랜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제가 있고, 파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가 맞나요? 이게 브랜드, 그 다음에 세제, 파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여기 뭐, 에서 나온 거 그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피벗 테이블 요걸 클릭하면 이제 브랜드, 이제 세제, 파운드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행에 브랜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18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디터전트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각 이제 브랜드별로 세제가 이렇게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파운드를 클릭하면, 이 파운드를 클릭하면, 파운드는 이제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합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합이 이게 보면 브랜드별로, 세제별로 합이 계산돼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합이. 요거는 이제, 요거 전체 합이 되겠죠. 요 숫자는, 그러니까 18, 여기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그죠? 요 0.24라는 게, 이제, 뭐하고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거. 요거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거 뭔가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자, 요걸 이제 최종적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면 이제 요거 세 개를 클릭하면 일단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위에는 이 분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보면 위에는 분이 나오고 요 세로로는 이 ABCD 이렇게 이게 세제인가요? 이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요거를 브랜드라는 거는 여기 남겨주고 디터전트라는 거 요거를 클릭해서 열로 옮깁니다. 열로. 그렇죠? 열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ABCD가 위로 올라오고 행에다가 각 행에 아까 분 18분, 20분, 22, 24 요게 이제 아까 보면 뭐게 브랜드였죠. 브랜드. 그러니까 저기 오게 이렇게 되고 요 안에 값은 뭐냐? 요 합계예요. 합계. 합계가 계산이 된 겁니다. 합계가 계산이 됐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을 하면 이게 지금 다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한데 자, 요 합계 요걸 클릭을 하면 밑에 쭉 내려가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요걸 여기서 안에 있는 요 숫자를 뭘로 할지 그게 나옵니다. 그게 개수로 할 수도 있고 평균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지금 그죠?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게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수 요것도 많이 써요. 평균하고 개수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합계, 개수, 평균 요걸 많이 쓰는데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면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게 요걸 이제 또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이 상태로는 그대로 쓰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죠? 이거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값을 뭔가 좀 바꾸려고 하면 내가 바꾸려고 이걸 뭔가 타입을 하잖아요. 뭔가 타이핑을 치면 이게 안 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한 부분은 변경이 안 돼요.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값을 내가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이것도 안 됩니다. 삭제. 네? 삭제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주로 많이 쓸 때는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값만 붙여넣기 합니다. 값만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다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고, 그죠? 이거 지워도 되고, 그죠? 이거 뭐 글씨체 바꿔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뭐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세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요 상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값만 붙여넣기 해가지고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여기 그래프 요 이용해서 하라고 주어진 거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3장인가 4장에서 배웠던 그대로 요거 이용해가지고 그리면 돼요. 사실 그냥 이거 이렇게 잡고 그죠?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해도 상당 부분이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추가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이걸 그래프를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것 같이 이 블랭크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는 ABCD 이 옆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옆으로 추가 B B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하다가 엑셀 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했고,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회기식에서 이제 표준 오차까지 계산하는 요거를 했었습니다. 그죠?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표준 오차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이 식에서 회기식에서 각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어떻게 보면 뭐 표준 편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그냥 뭐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요 표준 오차라는 개념은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이 그러니까 표준화된 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식은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거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요 엑셀에서 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선형회귀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 회귀식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회귀식의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는 x의 각 값에 대하여 해당되는 y의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y의 값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 된다. 이 y입니다. y. 등분산성. 그러니까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 각 y는 이제 그 등분산성을 가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등분산성이라 y가 등분산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등분산성이라는 얘기를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분산 분석도 사실 각 집단별로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배웠던 분산 분석도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이 같은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도 각 집단의 자료의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분산이 다르면 우리가 배웠던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사용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검증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각 집단별로 등분산성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석의 요 등분산식은, 그거는 등분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x 값에 대해 가지고 y 값이 직선에서부터 회귀식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난 정도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뭐 이게 등분산성이라는 게 이걸 등분산성 말고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 조금 이게 좀 사실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잔차를 배우기 전에는 요거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요 그림이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x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y 값이 이렇게 어떤 동일한 분산을 가진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값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각 y 값은 그러니까 회식을 중심으로 랜덤하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세조고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그러니까 그 어느 x 값에 대해 가지고 y 값이 나오는 그 어떤 편차는 그러니까 분산이 동일하게 각 y 값이 동일하게 분산이 나타난다. 랜덤하게 나타난다. 그죠? 동일한 분산을 가진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형성, 이건 뭐 회귀분석 선형 회귀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y 어떤 직선에서부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도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걸 다 그냥 대버리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니까 요거 회귀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y 값에서 실제 값에서 y hat 값, 그 일직선상 회귀식에 있는 값을 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회귀식이 이렇게 있으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엑셀. 자, 엑셀에서 이 회귀식에서 자, 요 각 점들이 이 식에서 벗어난 정도, 이걸 이제 내가 x 값에 대해 가지고 이런 나타나는 값들 오차, 이거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이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이거 두 개는 플러스 나올 거고 그걸 다 더해 가지고 다 구해 가지고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값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14장에서 배우게 되는 y 값들은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고 x 값들도 이제 독립적입니다. 사실 그 x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사이에 이제 관계가 없어야 되고 이제 그런 선형회귀 분석의 가정이 있다. 그죠? 그 y는 정규 분포를 따고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증인데,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증도,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우리가 상관계수의 그 유의성 검증과 같은, 원리를 가집니다. 자, 회귀식은 점이 이렇게 3개만 있어도, 점이 한 3개만 있어도, 회귀식을 구하라 그러면 회귀식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내가 회귀식을 구해보면 뭐 이런 회귀식이 나오겠죠. 나오면 이런 회귀식이 나오면 이건 어쨌든 뭐 y는 a 더하기 bx다 뭐 이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예를 들어 점을 하나 더 구해봤더니 여기 찍혔다 이거예요. 이런 순간 식이 또 완전히 변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그 식이 회귀 방정식이 얼마만큼 유의하냐. 그거는 이 회귀식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어떤 자료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료로부터 또는 얼마만큼의 어떤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좀 그 신뢰성이 있겠죠. 점이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경우 점이 한 4개밖에 없는데 거의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신뢰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흩어짐의 정도나 어떤 자료의 개수 이런 게 따라 가지고 회귀식이 얼마나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는데 회귀 모형도 유의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기업들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면 기업에 있는 그 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조금 좋은 뭐 경북대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전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막 기업들이 막 그 학벌을 보고 막 뽑으니까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LG, 삼성이 구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많이 LG하고 삼성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가는 편이고, 가보면 회귀 분석은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회귀 분석은 알아가지고 그걸 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회귀 분석의 유의성은 잘 몰라요.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회귀식이 유의한지 뭐 유의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그 학부 수준의 그런 이제 그 통계적인 지식이지만 그걸 그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증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다. 회귀 분석에 따라 수립된 회귀식, 회귀 모형도 상관계의 수와 비슷하게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회귀식의 유의성 검증은 요 세 가지의 그 검증 방법이 있는데, 자, 모형에 대한 검증. 그리고 y는 a 플러스 bx다. 요 모형 자체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검증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분산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A가 맞나요? 이게 기울기가 B네요.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틀렸나 했더니, 제가 그 12장 그거를 자료를 만들면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이 강의 자료를 좀 사실 예년에 안 쓰던 거를 이제 막 수업에서 안 다뤘던 부분을 출판사에서 제공한 그걸 막 이렇게 카피를 했더니 저는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제가 또 일일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좀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자, 기울기 B에 대한 검증은 회귀 모형 전체 y는 a 플러스 bx 자체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거는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고, 기울기 B 요게 유의하냐 안 하냐, 이건 t 통계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y 절편 a가 유효하냐 안 하냐, 이거는 t 통계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자, 그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식에 의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변동 중에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에 따라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을 한다. 회귀 모형에 대한 검증. 자, 요거를 검증을 하는데, 지금 요거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요 회귀식 자체에 대한 요 모형 요거죠. 그죠?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검증은 이런 원리를 한다는 거예요. 회귀식에 의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변동 중에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얼마나 크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회귀식에 의해서 예측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변동, 그죠? 요거하고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 요게 이제 뭐냐,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산 분석에서도 우리 책에서는 뭐 안 다뤘습니다만, 제가 뭐 분산 분석의 자료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조금 더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교과서에서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분산 분석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분산 분석과 비슷해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이 회귀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는데, 이 총제곱합 요거는 잔차의 제곱합 더하기 회귀 제곱합, SS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regression sum of squares, 요 R이 regression을 의미합니다. sum of square of regression,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sum of squares of regression.
SSR. 그죠? 자, 그게 이제 SSR이고, 이게 회귀 제곱합이라고 그러고, 이건 잔차 제곱합. 그러니까 잔차라는 거는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봤을 때, 이게 계급 내에서의 그냥 변동, 원래 있는 우연한 변동, 그게 잔차 제곱합이고,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각 계급별로 진짜 평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게 이제 요 회귀 제곱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yi 빼기 y 바. 각 y는 종속 변수의 각 값입니다. 종속 변수의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게 전체 제곱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제 x, 이 점들이 회귀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찍힙니다. 찍히고, 그러면 y, 이게 분포의 그 점들이 여러 개 여기 찍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해보고, 이 값들에 대한 그냥 y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될 겁니다. 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막 찍혔다 이거예요. 점들이 이제 이 식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이제 비슷하게 되겠죠. 뭐 약간 이게 지금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게 모양이 이런 타원형의 어떤 이상의 모양이 돼야 되겠죠. 너무 동그라면은 전혀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드니까요. 자, 이런 회귀식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게 조금 밑에 좀 더 나와야 되겠네. 자, 이 전체 값들의 y의 평균을 구하면 y 평균이 여기 있어요. 그죠? y. 그래서 각 점에서 이 y 바 값을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가. 그죠? 그게 바로 이 total sum of squares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 그럼 SSE는 뭐가 되느냐? SSE는 각 값의 y의 값에서 예측된 값, 직선상에 있는 점이에요. 그죠? 직선상에 있는 점. 그게 그러니까 각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요 거리의 제곱. 그죠? 각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바로 그게 SSE가 됩니다. SSE가 되고, 그럼 SSR은 뭐냐? SSR은 yi hat 이거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y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 점에서부터 이 거리, 그죠? 요 점에서부터 요 거리, 요게 바로 요게 됩니다. SS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전체 이 회귀식이 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되게 작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의 제곱한 값의 합이 작다는 얘기는 이게 평균에서부터 이 직선이 뭔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요 직선에 각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료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이런 경우,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분명히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 요 경우하고 요거하고 이제 요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 경우 점들이 회귀식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요 경우를 생각해보. 아까 경우하고 요 경우를 생각해보면 요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겠죠.
그죠? 요 값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죠? 요 값은 아무래도 요 직선 주위에 값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값이 이 요거 요 값하고 요 값 사이에 어떤 이 편차가 일정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 분포가 굉장히 크게 되면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SSR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건 작고 이게 크면 클수록 모형이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유도는 이건 n- 전체 자리의 숫자 빼기 1, 요거는 SSE는 n-2, SSR은 자유도가 그냥 1입니다. 1.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정계수 R은 뭐냐? 결정계수 R은 우리가 상관계수 R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상관계수에서 배웠던 상관계수 곱하기 제곱하면 결정계수가 됐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총 제곱합 중에서 회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SSR의 비중이 얼마냐. 그래서 이게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매출액을 얘기하는데 그 복사기에 팔린 대수를 얘기하는데 전화 횟수에 설명되는 게 얼마냐. 이게 이제 단순 회기 분석에서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상관 분석이나 뭐 이게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결정 개수는 회기 분석에서 R 제곱, 요거 R 제곱인데 SSR 나누기 SST다. 그러니까 전체 변동에서 요 SSR 회기 시계에 설명되는 비중이 얼마냐? 그걸 나타낸다. 1 빼기 SSG 나누기 SST다. 요거는 요거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때는 요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x 곱하기 y 한 값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이 되는데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또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고, 결정 계수는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하고 똑같다. 단순 회기 분석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기 시기에 유의성 검증을 해보면 가설은 뭐냐? 가설은 여기서 B는 0이다가 뒷무가설입니다. 회기 시기 Y는 A 플러스 B X인데, 그죠? 여기인데 B가 0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식 자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식 자체가 부인되는 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식이. 그래서 기무가설은 B가 0이다. 그런 얘기는 뭐하고 같으냐? 회기식이 요거는 그냥 말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회기식이 유의하지 않다 이거 말하고 같아요. 회기식이 유의하지 않다. 요거는 회기식이 유의하다. 회기식이 유의하다. B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니까 이제 회기식 자체가 B가 의미를 가지니까 회기식이 유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설이 이 회기 직선의 유의성 검증에서 그 귀무가설은 회기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가 귀무가설이다. 그렇죠? 검증 원리는 B가 0에서 멀어질수록 SST에서 SSR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SSE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낮아지므로 회기 직선이 유의하다는 증거가 강하다.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회기 모형이 유의하다. 그렇죠?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회기 모형에 대한 유의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검증 통계량은 F 통계량을 씁니다. F 통계량인데 뭐 어떻게 쓰느냐? MSR 나누기 MSE. 요거는 SSR에다가 자유도 1, 요 1이라 그랬잖아요. 나누기 SSE에다가 자유도 하면 이게 나오고, 요거 전체 요 그 F 통계량에 대한 자유도는 1. 웬 분자의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분모의 자유도는 n-2 이렇게 구한다. 이걸 가지고 평균 회기 제곱이라고 하고 이걸 잔차 평균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SE를. 그 기강력은 요것도 이제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단측 검증이다. 유의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회기 그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기식. SSR, SSE, SST, 자유도, 평균 제곱, 그 MSR, MSE가 이렇게 구해지고, F값, B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엑셀을 통해 가지고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엑셀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고 자료가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데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자 데이터 분석에 가서 회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기 분석 클릭하고 자 확인하느라고 했었는데 자 Y축의 입력 범위 이게 세일즈 이거 판매 대수 이거죠. 그 다음에 X축 입력 범위 전화 횟수 이거고 그 다음에 이름표 요 위에 이름표가 있으니까 클릭 요거는 일단 놔두세요. 요거는 그냥 놔두고 출력 범위를 어디다가 출력할 거냐 지정해주고 요것도 그대로 놔두고 일단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선 상관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상관 분석 결과예요. 상관계수 우리 구한 거하고 같습니다. 결정계수 요거 제곱한 거 조성된 결정계수 요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이거 우리가 구했었죠. 이 SX YX 그죠? 그거 지난 시간에 구했던 거 표준 오차 요거 SYX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분산 분석 우리가 배웠던 그거예요. 분산 분석 회기 요게 회기 자유도 잔차 자유도 잔차 자유도 n-2였죠. 자료의 개수 쌍이 10개이기 때문에 요거 빼기 2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곱합 SSR, SSE, SST 그 다음에 요게 MSR, MSE 그 다음에 요게 요거 나누기 요거 FB고 요 F 값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유의수준이 0.05다 그러면 요게 요거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0.05 기각 여기 0.05를 가지고 기각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F IMV 해가지고 좌측으로부터 구해야 되니까 0.95를 줘야 되겠죠. 0.95 0.05인 경우에 1-알파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자의 자유도 1 분모의 자유도가 8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요게 기각력이 되겠죠. 요거보다 더 크면 기각할 수 있는데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기각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유의수준이 0.01이면 기각이 안 되겠네요. 그것도 해보면 99라고 넣으면 되겠죠. 99라고 넣으면 11.25니까 이게 이제 요게 이거보다 더 작죠. 작으니까 기무가설 기각 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회계 분석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